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이 산림기술사를 공부하게 된 배경과 그 다음에 공부 방법을 간단하게 좀 소개를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산림기술사를 공부하게 된 계기는 제가 이제 산림사업법인에 다니고 있을 때인데, 그때가 막 2000, 몇 년일까요? 2008년? 7년? 네. 그때인데, 이제 제 친구가, 산림사업법인에서 이제 설계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 용역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친구가, 저한테, 괜찮다. 자격증을 따라. 돈을 많이 준다. 그래서 그때 공부를 하게 됐고,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따고 이 회사에 들어갔었죠. 회사 들어가서 일을 했었는데, 그 당시 아마 제가 월급으로 첫 월급이 한 130만 원 받은 것 같아요. 130만 원 받았는데 새벽에 출근하고요. 그리고 장흥까지 출근했어요. 장흥 아침에. 그때 이제 도시숲 조성하는 거였는데, 새벽에 제 차로 출근해서 거의 5시까지 이제 인부들 그쪽 오라고 해서 공사를 하고 그렇게 했었죠.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또 현장이 보성에서 또 감리도 했었어요. 보성에서 처음으로 감리를 하고 그렇게 다녔었죠. 한 5, 6개월, 7, 8개월 정도 다녔던 것 같아요. 7, 8개월 다니고 나서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좀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왜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냐면, 그때 직원이 저 혼자였어요. 직원이 저 혼자였는데, 사장님이 계시고 사모님이 계시고 저 혼자였는데, 제 사수가 없었죠. 사수가 없다 보니까 제가 일을 배울 수도 없었고, 또 그리고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저 혼자 대처해야 되고, 또 항상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좀 서류를 갖다 주러 다니는 그 심부름꾼 기술자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계 같은 경우도 그때 전혀 못했으니까, 그때는 누구 하도 준다고 표현하죠. 하도 줘서 하고, 저는 그냥 감리나 하고, 아니면 현장 대리인하면서 어떤 잔심부름만 하고, 그렇게 8개월이 지났을 때 이제 그만뒀었죠. 그만두고 잠깐 이제 그 회사에서는 빠지진 않았어요. 이제 사장님이 이제 급여를 계속 준다고 하니까 그냥 회사에 넣어놓고 새벽 일을 했어요. 새벽. 무슨 새벽 일을 했냐면, 그 당시 새벽 그 학교의 급식업 트럭을 가지고 하면 한 100만 원 정도 썼어요. 새벽 한 5시부터 가서 한 9시까지 한 4시간 정도 하는데 한 100만 원 정도 그 당시 줬으니까 굉장히 좋았죠. 그렇게 한 10개월 정도, 그렇게 지나고 나서, 그때 이제 제가 결혼을 했던 것 같아요. 아니구나. 그 회사에 있을 때 결혼을 했네요. 회사 다니면서 결혼을 하고, 이제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만두고, 그 새벽 일을 하는데, 또 이제 결혼까지 했는데, 가장인데, 이제 학교에 그 트럭 가지고 배달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다시 회사에 들어갔었죠. 회사 들어가서 다시 업무를 시작하는데, 그때 또 예전에 다녔던 그런 느낌이 있죠. 심부름만 하고, 또 사수는 없고, 물론 제 이후로 직원이 그 2명이나 더 들어오긴 들어왔어요. 근데 그분들도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렇게 또 6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회사를 이제 퇴사를 해야 되겠다는 결심이 쓴 것이 뭐냐면, 일단은 제 발전이 없었고요. 제 발전이 없어서, 그만뒀고, 일을 뭐 배운다는 느낌이 전혀 없었으니까, 사수도 없고, 그 다음에 뭐, 급여도 굉장히 작고,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뭐 용역업도 하고 있었으니까, 기술사 공부를 좀 해야겠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왜냐면, 기술사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이제, 시간적으로도 조금 자유로운 것 같고, 그 다음에 굉장히 돈도 많이 번 것 같고, 그래서 기술사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들고 이제 회사에 퇴사를 했어요. 회사에 퇴사를 하고 퇴사를 하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이기 때문에 바로 놀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퇴사하기 전에 퇴사를 결심하고 그때부터 제가 100만원씩 적금을 들었습니다. 회사에서 들어오는 돈에서 100만원을 바로, 그때 아마 그때도 월급이 얼마 안 줬을 거예요. 한 200만원도 안 됐어. 한 180이나 줬나? 그렇게 해서 100만원씩 적금을 해서 한 10개월 했으니까 1000만원이 생겼죠. 그 종잣돈하고. 그 다음에 회사 다니면서 이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산림 기사 학원이 전혀 없었어요, 전국에. 그래서 이거를 하면 어떻겠나 싶어서 한번 그때 작업형 교육을 한번 제가 카페에 올려봤는데, 제주도에서 오고 뭐 강원도에서 오고 굉장히 한 30명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5만원만 받아도 5, 30, 150만원, 예, 하루에 150만원 월급으로 한 180만원 받는데 하루에 그냥 알바로 150만원 받으니까 괜찮겠다. 그래서 이제 학원을 차리게 됐고, 그때부터 이제 학원에서 가르치면서 공부를 하게 됐었죠. 그래서 이제 학원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그럼 이제 제가 가르치는 게 직업이 된 거죠. 공부하는 게 제 직업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제 목표는 학원이 아니라 사실은 기술사를 따기 위한 거쳐가는 과정이 학원이 된 거였죠, 학원. 그래서 학원에서 그러면 교재가 그 당시에 시대고시기획하고 아마 부민문화사 교재 2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교재 2개가 있는데 그 2개 교재로 왠지 하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2개의 교재를 읽으면서 정리해서 다시 제 나름대로의 어떤 교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교재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할 때는 조금 더 수정해서 강의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수정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책이 됐어요. 책이 됐는데 그때 이제 크라운 출판사에서 이 산림기사 책을 좀 써줄 수 없냐 해서 제가 쓴 내용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교재를 기사책을 교재를 만들었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어떤 보면 산림기사하고 산림기능사 교재가 나오게 됐었고, 그리고 이제 기술사 공부는 그럼 따로 제가 특별히 시간을 내서 하지는 않았어요. 제가 학원에서 강의를 했던 그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봤죠. 그래서 그 내용이 있으면 전공 서적이라든가 아니면은 제 국립산림과학원이라고 있거든요. 국립산림과학원에 있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관련된 연구 자료 같은 것도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임업신문이라고 있어요. 임업신문에 그런 내용을 참고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산림조합에서 나오는 산림지라는 잡지가 있는데 그게 10,000원 밖에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잡지도 구독해서 어떤 이슈가 있는가, 임업신문도 마찬가지로 어떤 이슈가 있는가, 최근 트렌드를 확인하고, 또 산림청 홈페이지에 보면 여러가지 최신 정보나 자료 같은 게 있죠. 그것도 보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공부를 하게 돼서
처음에 시험을 봤던 것 같아요. 처음에 시험을 봤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바로 합격이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공부 학원에서 1년 강의를 하고 바로 시험을 봤는데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근데 그게 바로 합격이 된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저한테는 그 불행의 시작이었죠. 왜 그러냐면 충분히 공부를 하고 어떤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제가 학원에서 강의했던 그런 단편적인 지식을 적었는데 그게 운이 좋게 합격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속으로 그때 이제 교만한 마음이 들었죠.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니네, 쉽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면접에서 이제 계속 떨어지게 됐었죠. 면접에서 떨어지고 준비가 안 됐으니까. 그 다음에 다시 필기를 봤는데 또 합격을 했지만 또 면접에서 떨어지고. 그래서 제가 한 필기는 3번 합격했습니다. 3번 합격하고 면접은 7전 8기, 면접은 8번 만에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최종 2016년 필기 합격은 아마 2012년에 했을 거예요. 2012년에 처음 필기를 합격하고 최종 면접은 2017년이네요. 2017년이니까 5년 뒤에 땄어요. 예. 그래서 참 많이 제가 이제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고 면접을 통해서 제대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됐었죠. 그래서 참 면접을 하면서 제대로 그때부터 공부하기 시작했죠. 면접도 마찬가지예요. 따로 공부를 한 것이 아니라 계속 떨어질 때마다 어떻게 보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공부를 안 하고 막상 한 달 전에 또 책 보니까 계속 잊어지겠죠. 그래서 제 기억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2017년 아니죠, 16년에 면접 보고 떨어지고 나서 그때부터 제가 제대로 공부하기를 시작했어요. 더 이상 이거는 물러설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항상 지금까지 했던 게 뭐냐면 면접을 떨어지고 나서 합격자들이 있거든요. 그 합격자들에게 항상 전화를 제가 걸었어요. 뭐 물어봤습니까?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어떻게 공부했습니까? 그걸 항상 합격한 사람을 물어봤었고,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시간이 길잖아요. 예. 그런 기간 동안에 그분들한테 배웠고, 그 다음에 제가 2016년에 면접을 보고 나서 이제 합격하든 떨어지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마지막이다 공부를 시작해서 2017년 그 다음 면접에는 제가 12가지인가 13가지인가 질문을 했는데 다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최종적으로 합격을 하게 됐었죠. 예.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이 산림기술사 공부가 쉽지는 않습니다. 면접, 필기도 마찬가지고 면접도 마찬가지고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아무튼 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공부했고, 이제 다른 분들도 제가 합격하신 분들 항상 물어봤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분들 합격하신 거를 항상 봤을 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진짜 저분들은 합격할 만 했구나.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때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제 친구들도 공부해도 안 된다, 합격할 사람이 이미 정해져 있다,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면접을 보면서 느낀 거는 그건 아니었거든요. 분명히 합격하신 분들 통해서 질문을 하고 물어보면 합격할 만한 공부를 했었고 대답을 했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떤 누구는 합격시키고 누구는 떨어뜨리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본인이 꾸준히 열심히 공부하시면 합격을 하고 실력이 안 되면 떨어지는 그런 거지, 뭐 특정인을 위한 혜택은 전혀 없다. 예,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누구나 본인이 실력을 가지고 노력하면
합격할 수 있는 것이 이 산림기술사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간단하게 이 산림기술사 공부하게 된 배경 그리고 어떻게 공부했는가 간단하게 좀 내용을 설명드렸는데 다음 시간에도 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